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관의 김씨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사례 발표를 하게 돼서 무척 떨립니다. 네,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 주제가 사실은 많이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래도 많이 알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 연대 실천 사례입니다. 시설 퇴소인의 보통의 삶을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명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연대힘이라고 해서 저희 서울시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시설 네트워크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로 주민, 민관, 마을, 사회적 조직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생태계 조직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진정한 보통의 삶은 무엇인가, 그걸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체험을 할 때 사실은 처음이다 보니 보통 여러 이제 서울시 거기서 네트워크하는 기관들이 뭐 1박 2일, 2박 3일 이런 캠프들은 많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4주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다. 실제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집 자체도 나와서 거주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사한 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IS 센터와 의뢰를 해서 체험홈 아파트를 조금 의뢰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사실 비대면으로 자립생활 교육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동료 상담을 통해서 위시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위시 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나와서 경험에 따라서 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또 달라져요. 예, 그 변화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하진 않고 그날 하루하루 어떻게 오늘 어떠셨는지 확인하고 매주 저희가 같이 했던 기관들과 논의해서 다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체험 준비할 때는 사실은 예산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24시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활동지원사의 인건비는 이제 세 기관이 나눠서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명희님 같은 경우는 수동 휠체어로 남이 이제 자원봉사자나 직원이 이제 이동을 지원해 주셨는데 스스로 한번 이동을 하는 걸로 해서 보장구도 관련돼서 대여도 같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 기관이 함께 하다 보니까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은 당사자와 당사자의 욕구를 보호자가 같이 또 지지할 수 있도록 보호자 상담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고요. 아까 여기 영화의 부분에 나오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엄마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때는 이제 뭐 다시피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나한테 또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나야 책임을 받는 게 아니냐. 아니면 내 자녀들 다른 누군가한테 얘를 맡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이 상당히 있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생활하고 나서 꾸준하게 거주시설 IS 센터들이 보호자분들 그다음에 동료들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힘을 받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지원주택을 지금 살고 계시고 지금은 아주 지금 이제 3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 되게 혼자 자연스럽게 독립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오가고 언니도 오가고 아주 자연스러운 삶들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되게 반대했던 어머님이셨는데 지금은 되게 찬성, 지지자로 지금 바뀌셨습니다. 네, 21년도는 사실은 되게 많이 아까 4주간 되게 지쳤잖아요. 매일매일 일정을 잡았어요. 토요일도 잡았고 일요일도 잡았고 너무 이분도 자립을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가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진행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실제로 단기 체험을 했을 때 필요한 것들 내가 실제로 자립해서 나왔을 때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더 논의를 해서 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이 좀 자유로워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콜택시 신청을 하는 거 그리고 여러 이제 동료들과 같이 이동을 할 때 공공버스를 신청을 해서 저상버스를 이제 같이 이용해서 다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자기 권리 찾기라든지 이런 활동들 해서 같이 나가보는 부분들, 그리고 선배들 똑같이 이제 선배들 나가 들을 좀 참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탈시설 지인 자택들 방문하는 사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3년도 상반기에는 한 4명 정도 일주일, 2주 이렇게 해서 4명 정도 진행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한 달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지원주택을 신청을 다 하시는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작년에도 또 하신 분 또 송파구에 또 되신 분이 계시고요. 이 과정들은 복지관인 저희 혼자 할 수는 없고 거주시설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시고 많이 지원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나오기 앞서서 수급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거주시설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종료 상담을 해서 당사자가 정말 어떤 삶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IS센터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지역에 나와서는 그 지역 자원들과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이제 복지관에 주민들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이제 복지관의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이제 슬로건입니다. 연대의 힘이라고 해서 하는데 우선은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공론장을 좀 했습니다. 연대의 힘이라는 주제로. 그때 이제 거주시설에서 일하시는 분이 발표를 해주신 건데요. 2010년까지는 거주시설의 과정들이 사실 돌봄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지금은 이제 13년도에 거주시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대가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예전에도 자립을 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말고. 근데 그때는 준비 없이 자립을 하는 바람에 고독사. 지금 말하게 되면 정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현재는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나가셔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연대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서비스 지원은 계속하고 있지만 거주지만 있다라는 개념이고 모든 활동은 지역에서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IL이라든지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연대 체계들을 좀 계속 만들고 좀 신뢰가 기반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이 거주시설은 17년도부터 평균 한 명씩은 꼭 자립하도록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그 1대1 매칭으로 해서 이음 IS센터랑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을 했고요. 현재는 이 거주시설 네트워크 말고도 지역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같은 경우는 가장 강점인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동료 상담, 멘토링 이런 것들을 더 직접적으로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주민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자립 프로그램, 지역 활동들을 좀 역할을 구분해서 같이 공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3년도부터 이제 서울시 거주시설 네트워크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치료 활동, 그때 아마 이제 다 기억은 나실 텐데 거주시설에서 이제 치료 욕구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당사자분들의 치료로 접근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립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에 나오게 사시게 되면 더 뭐가 중요한가라는 고민이 있어서 자조 모임을 좀 운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탈시설 나오신 분들의 이제 모임 같이 공동 지원하게 되고 15년도는 좀 같이 그 IL센터와 같이 삼성복지재단의 공모 사업을 해서 멘토리 사업을 아예 운영을 했던 사항들이 있었고요. 이후에는 계속 이 당사자들의 모임을 계속 지원하는 체계들로 갔습니다. 근데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당사자를 못 만나고 되는데 이게 너무나 우리 기관에 오는 것도 안 되고 가는 것도 안 되고 막 그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대면도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비대면을 줌으로 하긴 하지만 되게 그 종사자도 옆에서 붙어서 그걸 설명을 또 계속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인력이 더 2배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논의한 끝에 아까 단기 체험
21년부터 4주간 그전에도 뭐 자율성 캠프 2박 3일씩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4주를 했던 거는 상당히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2년도 그다음에 23년도 계속 단기 체험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22년도에는 이제 공동모금의 시설 퇴소인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서 좀 더 지역에 있는 자립생활 주택, 지원 주택, 거주 시설 그리고 장애인 단체, 복지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하는 그런 약간 공동체 좀 만드는 역할을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별 시소 퇴소들의 지원 경험들은 사실 13년도부터 같이 하면서 역할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호하거나 좀 명확하지 않으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되게 담당자로서도 이 서로 각자 기간만에 그 추구하는 목표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서로 상호 간의 이해가 되게 어려우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같이 들어가고요. 연간 공동하고 사업하는 결정들을 같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논의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연말만 되면 그 평가회도 같이 해서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생활 주택을 운영하는 IL 센터다 보니까 입주위원회와 퇴거위원회를 엽니다. 그때 저희가 복지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입주를 한 순간은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논의하고 있고 긴급 상황 같은 경우도 수시로 같이 대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1년은 발달 장애문이 자립생활 주택에 나오셨는데 도전 행동으로 인해서 좀 많은 지역 주민들의 좀 금전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노하우가 많이 있는 복지관들의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기관과 IL센터가 같이 공동 기획단을 참여를 하면서 저희 기관에 있는 이제 랜드마크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그 5월달 했던 연대의 필요성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저희 유튜브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13년도 저희 기관이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서 지역 조직화 사업을 좀 더 강화를 했고요. 그때 나타난 게 나눔이웃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나눔이웃 분들이 지금 지역 복지 거의 전문가로서 지역 주민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현재 시민옹호로 되게 많이 성장되셔서 여러 도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시민옹호인 분들을 지금 현재 시설 퇴소하신 분들 가정에 방문해서 말동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20년도부터 22년까지 협치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주민 민간 사회적 경제 협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약간 그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나왔던 사업인데요. 복지관은 정말로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 내에서 전문가들이 방문 물리치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방문 심리상담, 특히 시설 퇴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되게 심하십니다. 자기가 집단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혼자 사는 부분에서 상당한 두려움이 있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학대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뭐 같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심리치료, 트라우마 치료가 계속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심리 지원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상담이나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발달장애 이제 많이 나오고 계시긴 했지만 그 전에 내병병이신 분들이다 보니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제 직접 방문해서 그 활동지원사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옆에서 있을 때 어떻게 운동을 좀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들이 처음부터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역의 현안에서 고민하신 지역 주민들인데 이 지역 주민들이 내가 가사 관리사, 예전에 치면 이제 가사 도우미 이런 분들이 그냥 그런 그 노동직에 있는 분들이 모이면서 내가 이 집을 갔더니 이 할머니가 계시고 이 집에 갔더니 손자가 발달장애고 막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 게 저희 이제 영등포구에 좀 같이 밥상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게 2011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때 그냥 밥을 먹으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걸 좀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때만큼은 아마 그냥 그분들이 되게 고민도 많이 하다 보니 지금 지역에서 가사 관리에 대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뭐 노인 일자리 사업도 같이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장애인 발달장애 장애 자녀인 발달장애 가정에 직접 투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사 지원이라든지 반찬 만들기 이런 것도 같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의료 사역 같은 건 많이 아시죠. 그런 데서도 저희가 예산이 없을 때 그 의료 사업 내에서 이제 한의사 분이 계시면 거기 사업 내에 그 사회공헌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방문 한의사 파견을 해주셔가지고 지원하게 됐고요. 주택 수리 같은 경우도 그 저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펀드를 따서 해결은 됐지만 그 사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랑 같이 하고 났더니 이쪽 문에도 턱이 너무 높아서 이쪽에도 좀 단차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거를 거기서 알아서.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또 만나서 거기서 들어가서 또 다시 구조를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살펴봐 주시는 그런 조직이 이제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민 옹호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나눔이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사자분들이 아까 거주시설에서도 준비 없이 자립을 할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오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의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알리는 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과 함께 방문하고 이웃 맺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역할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모금의 사업으로 저희가 통합지원 체계 구축사업 3개년 사업이 진행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1차년도는 연대 힘으로 갖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의 변화, 그래서 자유,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의견을 나누고자 하고요. 3차년도는 그 제도와 필요한 체계들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조금 알리는 공론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동안 했던 사업이고요. 긴급위기 지원 사업은 입소 방지 사업입니다. 재입소. 탈선하셨는데 다시 들어가기 안 되시잖아요. 그 관련돼서 긴급위기 지원 사업이고요. 여기 자유로운 삶에 대한 사진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당사자분들이 한번 작게 조금씩 지방으로 나가게 됐는데 마지막에는 제주까지 가셨고요. 지금은 일본까지 가셨습니다. 정말로 한번 자신감이 붙더니 정말로 많은 다양한 자기의 삶의 저변들이 넓어져 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것도 저희 그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인데요. 아까 이제 거주시설에 이제 발췌한 내용입니다. 퇴소를 한다고 했을 때 혼자인 상태가 분명한데 이 혼자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서 아까도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자립인데요. 혼자는 정말 못합니다. 거주시설 혼자 못하고 IS센터 혼자 못하고 복지관에서도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대 운영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조직들도 있고
이것도 같이 하는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치면서 이제 지역 공조 체계를 말씀드리는데요. 지역사회와 오래 단절됐던 누군가에게 보통의 삶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운데 둔 맥락 있고 총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동네에서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초석은 그의 자산 형성입니다. 지역에서 당사자가 자산을 형성하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관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많은 거주시설, 기관, 단체, 주민 공동체가 당사자와 함께 공조체계와 지역만을 촘촘히 엮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 슬로건입니다. 연대인 보통의 삶 지속하는 복지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땀을 너무 많이 흘렸네요. 저 땀이 너무 많이 나셔서. 긴장했더니. 그럼 이걸 닦기라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옆에서 봤는데 땀이 이렇게 막 흐르고 계셔서 얼마나 긴장하셨는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이 사전에 또 해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선생님께 또 추가로 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전 질문이 있는데 그 탈시설화 하신 장애인분이 지역사회 정착을 하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복지관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사실 뭐 탈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행복하고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을 좀 여러 차례를 하면서 우선은 첫 번째로 했던 거 2013년도에 1개 팀이 좀 그 역할을 많이 했고요. 한 개 팀이요? 네네. 한 개 팀이 지역의 조직화 사업을 좀 적으로 했다면 이제 17년도부터 이제 21년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좀 여러 팀들이 조직화 사업들을 모든 팀이 사실은 21년도에 모든 팀이 조직화 사업을 해야 된다.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17년도 해서 18년도에 적용했고 20년도에 조직 개편 논의해서 21년도에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크게 조직이 변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관장님, 국장님 그리고 해당 팀장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예. 그냥 직원분 한 분이 주장해가지고 나가기에는 조직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팀 간의 목표치라든지 하는 것들이 서로 충돌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나가서 눈에 안 보이면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고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될 텐데 그걸 기관 차원에서 결정을 하신 거네요. 네, 저희는 좀 과감하게 했고 출근도 지역으로 가는 거 출근 다 인정하겠다. 네, 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 이후에는 지역 주민을 만나보면 알게 됩니다. 예. 그 지역 주민들하고 활동을 했는지 구청 행사를 가면 인사를 하게 되더군요. 예. 거의 유지분들을 만나게 되면 구청 가면 다 만나서 다 인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저녁에 지역 주민들 모임을 참여를 하는데 이것 또한 인정을 하게 됐어요. 업무로 일하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이 또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하고 접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너무 장애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며들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장애인 분들이 그 장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죠.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출퇴근을 어떻게 확인? GPS 찍어가지고 막 하지 않죠. 사실은 신뢰가 바탕이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걸로 해서 뭐 시간을 부풀리거나 하진 않고 근데 정말 그거는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다는 거를 서로 이해를 해주면서 인정하고 신뢰 기반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야지 실제로 의미 있게 일하고, 근데 의미 있게 일했는데 행정으로 내가 못 갖춘다는 이유 때문에 인정을 못 받으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일이고, 특히 지역사회로 나간다는 건 예측이 불가능한 일인데 계획이 불가능하고, 근데 그것을 기관 차원에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해서 가능했나 봐요. 아유, 네, 너무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예. 감사할 뿐입니다. 아, 예.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지역사회 연대를 하려고 아까 많은 곳들과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당사자의 참여를 이끄는 법이기도 한데, 제가 더해서 당사자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태계를 구성해 주시는 많은 곳들과 어떻게 관계를 시작하시고 이것에 참여하시도록 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 영등포에 15년도에 자립생활 주택이 처음 생겼습니다. 아파트, 영등포에 조금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인데 물레동에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왜 우리 아파트는 장애인이 살 수 없어? 아까도 약간 비슷한 예가 나왔지만, 그러면서 반대가 심했는데 이거를 항의나 시위를 하지 않고요, 반상회를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반상회가 일었을 때 같이 한번 참여를 해봤고, 왜 여기에 거주를 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좀 캠페인을 했죠.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예. 뭐 솜사탕도 나눠주고, 여기 뭐 대자보로 붙이는 건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과 좀 친화될 수 있는 역할들을 같이 해나갔더니 지금은 사실 그 자립생활 주택 집주인이 거의 10년이 됐죠. 전세가를 안 올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부하신 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자연스레,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뭐 이런 거 오는 거 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권들도 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은 장애인이고 비장애인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동네 사는 주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환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분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맨 처음엔 낯설고 생소해서 아마 더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풀어가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단체와 연대하시고 하시는 건 어떻게 시작하신 거죠? 아까 이제 목요밥상이라고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 처음 참여를 했을 때 11년도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고, 뭐 다들 이렇게 어디서 왔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저기에 있는 그냥 곳에서 왔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지관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진 않았고, 그냥 밥만 먹으러 그냥 사람? 밥 준다고 그래서 왔어요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고, 그게 이제 한두 번 참여를 하다 보니 이제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은 도대체 뭐해 왔을까? 그래서 이제 소속을 좀 밝히면서 저쪽에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 동네가 사실 되게 오래됐고, 지나가더라도 장애인복지관이 거기 있는지 다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위치 설명하고 복지관에서 뭐 합니다라는 이제 조금씩 알게 해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같이 주민들이, 가족들이 또 장애인도 있었고, 그리고 에서 이제 아까 가사관리사 하신 분들이 그 집에 지원하러 갔더니 장애인분들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뭐 이런 분들이 점점점 참여하시다 보니 장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동네에서 정말 주민들 그 생활 의제 같이 발견하고 그거에서 이제 구청에 제안하고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뭐 장애인 복지하면 장애인분들 안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IL 단체에도 소개를 해드렸더니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이제 장소가 편의시설이 있는 대로 그렇게 좀 바뀌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체들이 그쪽에 참여를 하시면서 또 장애인 단체들이 지금 현재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자리로 같이 토론하는 자리.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 모임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복지관에서 좀 했던 거는
요번에 이제 통친회라고 그 통장들 이렇게 모임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 교육을 정신장애인 당사자분이 직접 교육을 하시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 교육할 때 당사자분이 직접 자기의 탈시설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그런 장을 연결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맨 처음에 밥상 가실 때부터 오늘 같은 그러한 시나 경우가 나올 거라고 계획하고 가신 건 아니시잖아요. 뭐 저 말고 한 분 더 계시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말씀하셨던 이제 저희 국장님인데 그 스며들게 하자. 그리고 장애분들 주변에 되게 많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자라고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중요해 보이는 게 아까 당사자께서 같이 주도하셔가지고 뭔가 결정할 때에도 계획은 이렇게 하기로 했으나 그 다음날 당일날 됐을 때 다른 걸 하실 수도 있는 마음이 있으시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정해서 당사자의 삶에 맞추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방식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출발할 때 밑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겠으나 내일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2단계가 뭐가 있을지는 사실은 그때그때 반응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냥 아무 생각 뭐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의 복지기관에서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놓고 그대로 하는 걸 잘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그렇게 안 하셨던 거거든요. 네, 제가 약간 그 MBTI가 N하고 P가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기관의 또 성향들이 N하고 P가 높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상을 꿈꾸고 계획은 계획일 뿐 항상 이제 계획은 변경되는 게 계획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수적인 생각들은 사실은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당사자가 계시고 저희는 이제 그분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을 또 어떻게 하면 또 같이 연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사회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것에 기관이 합의를 했지만 그 과정의 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식으로 계속 슈퍼비전을 주고 왜 그렇게 안 했냐고 요구를 하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 차원에서 목표치의 이상도 결정하셨지만 그 방법도 자유롭게 그때그때 물 흐르듯이 스며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또 대응하시고 반응하실 수 있었던 여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 저희가 항상 그 뭐 사업평가회를 하거나 이런 이제 워크숍을 할 때 항상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워크숍. 그 되게 퍼실테이션을 하면서 직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합하는 되게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과 그 훈련 받았던 그 내용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여기 그리고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의견들로 다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치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계획적으로 들어간 거는 이제 윗분들의 그런 장치가 있지 않았을까. 의도적인 장치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선생님께서 그 아까 밥상 모임에도 가셨던 거죠, 선생님께서. 네네. 그러면은 벌써 요 분야에서 일하시고 요 사안으로 일하신 게 몇 년 되신 거세요? 우선은 이 기간에 입사한 거는 2010년부터고요. 이렇게 지역에 있는 활동들을 참여한 거는 11년도부터. 11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그래서
장기 근속한 게 장점이긴 한데 예. 그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예. 얼굴이 너무 잘 익혀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강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주민센터 김장할 때도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김장 도와주고 수육 먹고 오고. 네. 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편하게 민간 예. 통합 사례회의 할 때도 뭐 사안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분야도 뭐 꺼리낌 없이 막 예. 물어보시고 이런 좀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영상에서도 봤고 발표 자료에서 봤지만 시설, IL 센터, 사회적 경제 조직, 관공서, 주민분들, 여러 단체 이런 분들과 잘 소통이 되어지는 거는 맨 처음에 계획하신 것보다는 그렇게 꾸준히 나가시면서 스며들면서 관계가 생겼고 관계 때문에 연대가 깊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 같아서. 네. 근데 여기 질문에 보면 어떻게 연대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소진되지 않으셨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농담삼아 장기 근속하는 비결과 농담삼아 얘기가 팀을 한 3년에 한 번씩 바뀌면 그냥 새로운 직장을 다니는 느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이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사업을 배워야 되고 소진이 오기 전에 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강화가 됐던 거는 소진은 사실은 뭐 가야 할 길이 명확한데 이게 좀 더디게 가거나 뭔가 브레이크가 돼. 이게 이제 좀 맞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그 추진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게 소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무리 좀 해보면 뜻있게 하는 실천하는 것 때문에 소진되시는 분 전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뜻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걸려지거나 못하겠거나 그렇게 될 때 저는 소진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뜻있게 해보고 조금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도 또 소진이 풀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다음 사례에 들어야 되니까요. 지금 선생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는 자연스레 만나 종로 장애인 복지관 이성천 선생님의 사례를 이야기 듣는 걸로 하고 첫 번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